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리서치입니다. 우리 오리안 연구원이 함께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리온 재판하면서 이리온 리서치는 기존 방식이고 이리온 브로커는 우리 연블리가 아주 고객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고, 또 하나 저희가 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게 당장은 아니고 내년 되면 많이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리온 크리에이터라고 어쩌면 우리 이베스트에 있는 많은 어떤 젊고 유능하고 또 아이디어틱한 분들의 또 유튜브 생태계를 접목하려고 하는데, 이미 선도주자로서 우리 오리나 연구원은 유통기한이라는 자체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주식 얘기도 많지만 저는 가끔 놀라는 게, 저는 그런 용기가 없거든요. 직접 쇼핑몰도 해보고, 아마 제가 매출은 전혀 없는 걸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 뭐 직접 배송도 뛰어보고, 그리고 뭐 온갖 거 다 하고 계신데 더 확대되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업계 쪽 분들을 강연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도 가끔 제가 올리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그런 활동하고 더 재미있고 그런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카메라 마사지를 받고 계신지 갈수록 아름다워지시는 것 같은데, 그 제 생각에는 어떻게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해. 그래서 계속 살이 빠져서 살이 빠지는 거야? 어디 아프냐고. 살이 빠지. 그래서 연예인들이 얼마 전에 내가 정말 좋아했던 그 소녀시대 서연이 요새 나오는데, 서연이 정말 내가 좋아했는데 내가 통통했었는데 되게 이뻐 보여서 봤더니 그 엄청 살을 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카메라 의식하시려면 앞으로 이제 살을 계속 빼셔야겠네.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어디 그만하려고 그러지 또 힘들어서 그렇다고. 아, 힘들다. 두 번째는 어제 혹시 BTS 주식을 우리 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제 보셨겠어요. 예, 우리 아미들의 사랑이 페이크 러브였다. 제가 전에 한번 오리나 연구원이 저한테 무슨 말이 기억나냐면, 그 BTS의 게임이 나왔는데 뭐 대박 칠 것 같다 그랬는데 여지없이 그 당시 네. 아미들의 희망이었을 뿐 그 게임은 존재조차 저도 없었어요. 하다가 지웠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돈이고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다. 네. 그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논할 건 CJ 대한통운인데, 어쩌면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어쩌면 오리나 연구원이 제일 반복해서 말해왔던 종목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네이버와 이벤트 나왔고, 제가 접하는 거는 그냥 막 그 택배 기사님들 힘들다는 것만 주로 네. 접하는데, 여하튼 주가는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뭐 엄청 여기서 막 공격적 바이코를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장기적인 모습이나 이번 의미 이런 것들 좀 갖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CJ 대한통운 만나면 좋은 친구 얘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일단 제목이 이제 만나면 좋은 친구인 거는 뭐 아시는 대로 최근에 네이버와 뭐 CJ 그룹 간의 약간 주식 교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편으로 좀 포괄적으로 사업 협력을 논의 중이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었었고요. 사실 뭐 그동안에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느낌 정도는 이제 있었는데, 실제로 보도가 조금 빨리 된 것 같고, 관련해서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해서 CJ 대한통운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최근에 컨텐츠도 강화를 하고 있고 또 커머스도 강화를 하고 있는 만큼 저희는 시너지 창출이 정말로 극대화될 것이다. 굉장히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시겠지만은 지난번 저희 라이브 커머스 자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플랫폼 업체들이 커머스에 힘을 올해 들어서 많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쇼핑 시프트가 1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눈앞에 당도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 커머스 내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떠오르고 있는 경쟁력이 결국에는 배송이랑 결제이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 네이버 페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준비가 된 상황인데, 근데 운송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뭐 택배사를 인수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힘든 상황이다 보니 이제 대한통운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한통운이 이제 아시는 대로 풀필먼트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풀필먼트라는 게 제 유튜브 채널도 그 유입되는 검색어 한 2등 정도가 풀필먼트거든요. 그래서 요새 꽤 관심이 많은 그런 키워드인데, 실제로 이거를 정확하게 정의를 해주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가지고 있다가 바로 배송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과거에 보통 제3자 물류라고 3PL로 보실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이제 그거 3PL이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에 빨대 같은 것들을 출고로 요청하면은 빨대가 막 대량으로 몇 박스씩 나간
있었던 게 이제 3PLR 보시면 풀필먼트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 베이스다 보니까 워낙에 다양한 품종이고 또 소량의 작게 출고가 되는 형태가 조금 다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쿠팡 같은 경우가 직매입을 통해서 빠른 배송을 구현을 해주고 있는데 네이버가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보니까요. 이제 다만 거기 입점이 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의 물건을 CJ 대한통운이 가지고 있다가 주문 들어왔을 때 바로 출고를 해주기 때문에 이제 원래는 이제 지파랑 간선 쪽에 구간이 생략이 되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요걸 통해서 빠른 배송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보관해주는 비용도 받고요. 그리고 출고 건마다 또 이제 과금을 하다 보니까 향후의 성장 동력 중에 하나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리뷰 작성을 한 내용이고요. 일단은 매출액은 YOY로 4.6% 증가한 2조 7,433억 원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YOY로 6.5% 증가한 945억 원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3분기 때 유통업에서 기대를 많이 했던 부분이 해외여행을 많이 못 가시니까 국내 여행을 많이 가실 거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그런 여행을 가시려면 장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봤었는데 예상 대비 날씨가 너무 안 좋았어요. 아시겠지만 장마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 이제 8월 달에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그동안의 통계를 집계한 이후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올해 들어서 거의 월별로 한 12조 후반 정도를 찍었던 거래액이 지금 8월 달에는 14조 원까지 올라와서 작년에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 규모가 135조 원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원래는 155조 원 봤는데 근데 충분히 160조까지도 가능한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시프트가 나타나니까 당연히 궤를 같이 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택배 물동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3분기 같은 경우에 대한통운 기준으로 한 27% 가량 증가한 4.23억 개 정도의 표일인가요? 물량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표 1위 네, 이 페이지의 표 1위. 딱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안 그래도 제가 어저께 이제 빅히트 안진아 연구원 영상 봤는데 이렇게 레포트가 같이 나와서 굉장히 신박하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자랑을 여기 표를 보시면서. 네, 보기 좋네요. 네. 굉장히 차분하고 오늘 뭔가 굉장히 딱 가라앉아 있고. 왜 그러죠 오늘 저? 멋있어진 거지 뭐. 오케이. 아니 어저께 진지하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꽤 많이 하시길래 저도 좀 아니 우리가 너무 좀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것 같고 좀 싫어하는 것 같고 얼마 전에 또 우리 최강형 말투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둘이 싸우지 말라고 누가 댓글을 달았다고 하길래 말투들이 우리가 좀 원래 좀 원래 좀 그렇거나 제가 선호하는 편인데 좀 약간 조심하면서 하려고 요새 반말도 안 하고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어제 안진아 연구원이 약간 뭔가 말을 흐렸더니 반말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진짜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한 김에 어제 내가 좀 당황했어요. 안진아 연구원도 뭐 그렇게 자기가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저왔는데 TP가 너무 낮은 것 같아서 요새 분위기들이 막 38만 원짜리 나오고 그랬는데 딱 오리나 연구원이 그 아미의 입장 말고 애널리스트의 어떤 파트장의 입장에서 안진아 연구원을 소속이잖아요. 네. 그 안진아 연구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요? 저는 이제 피어가 좀 원어. 그렇지. 그거 나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 약간 내가 여기 엔터를 최근에 이거를 어디 가서 좀 누가 말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3사와 이걸 다 비교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생각보다 밸류를 너무들 많이 받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게 빅히트의 문제가 아니라 좀 그런 고민들. 그래서 제가 어제 원어까지 비교를 하길래 피어로 원어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룹이잖아요. 근데 에드 시런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콘서트도 가시잖아요. 네. 안 믿기겠지만 에드 시런 콘서트를 제가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들 쓰는데 이제 그거는 그래도 우리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름대로 본 거고 와 진짜 내가 어제 저희가 이거 의견 나온 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분노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또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뭐 얘기를 하면 제가 뭘 했냐면 애널리스트가 어떻게 주가를 맞추냐 저한테 싸다 비싸다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뭐 제가
비싸다 보입니다. 뭐 BTS의 가치 막 얘기를 하는데 좀 위 얘기를 드리면 애널리스트의 영역과 이게 좀 다른 영역인데 요새 주린이 분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감성적으로 주식을 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것도 좀 걱정이 됐어요. 그냥 어제 이거 별거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면 요즘은 가끔 제가 이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직접 전화를 돌리려고 해서 받을 때도 있는데 막 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어떤지 모르겠네. 근데 비싸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비싸다고 그치. 생각합니다. 제가 또 녹음에서 삐처리 계속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종목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IPO 시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간 흥분해 있었던 것들 같다. 좀 차분해질 맞아요. 필요가 있다. 따상 뭐 반면에 이런.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대한통운은 참 잘 이렇게 스텝 바이로 가고 있는 중인데 네. 아쉬운 게 방송하는 시점에 주가가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고민인 거지.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네네. 또 자료를 돌아가서 보면 네. 그래서 네. TP를 올리셨는데 네. 그 부분 좀. 그래서 이제 물동량이 보통 한 달에 1.2억 개 정도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레버리지가 발생을 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이제 좋아지는 구간이다. 그래서 저희는 한 4, 5%까지도 올라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그동안에 시장에서 약간은 푸시백으로 많이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1위 업체인데 왜 단가를 못 올리냐. 네, 이거에 대한 이제 푸시백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저희가 일본 대비해서 단가가 좀 낮은 편이고 이렇다 보니까. 근데 사실 지금 이커머스 내에서 소형 화물이 증가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수순이거든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커머스 업체들이 다들 고객들을 묶어두기 위한 그 락인 효과를 구현하기 위해서 멤버십 서비스를 많이 런칭하고 있는데, 근데 멤버십 서비스 아시겠지만 월별로 정액을 내지만 그 구매 그 무료 배송에 대한 기준 금액이 낮아지잖아요. 정액 내는 대신에. 그렇다 보니까 더 작은 물건을 작게 시킨 효과가 있다 보니까 택배는 점점 사이즈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단가가 빠지는 거는 뭐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게 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PL 부문은 사실 이쪽은 항만 소송이 코로나 때문에 좀 부진하고 원래도 업황이 좋지는 못해가지고 이제 W&D, 그러니까 이게 앞서 말씀드린 뭐 컨슈머 업체들, 뭐 리테일 업체들 이런 쪽에 수익성이 좋다 보니까 콜드체인도 물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매출은 빠지지만 GP 마진은 좀 올라오는 추세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CJ가 이제 몇 년 전에 전체적으로 그룹사 내에서 다들 해외 진출을 가속화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통운도 이제 여러 국가에 진출을 해 있는데 올해 2분기 같은 경우는 인도하고 중동 쪽이 좀 안 좋았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회복세가 빨라지고 있어서. 근데 대한통운이 이게 뭐 좋아진 건 알겠는데 이제는 그 아까 이제 해외 부분 이런 것들 다 많이 알려져 있던 거고, 근데 이제 이렇게 늘어나도 이걸 소화할 만한 어떤 인프라 이런 게 안 돼 있지 않아요, 대한통운이? 인프라라는 게 어떤? 막 좀 뭐 자동화라던가. 자동화가 조금 맨날 아쉬운 사진 보면 부분이고요. 막 택배 기사들 막 쌓여 있고 막 이런 거 까대기 보면. 치고. 그러니까 이게 돈을 벌면 회사가 그걸 투자를 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네, 일단 그 투자를 하게 되면 실적은 좀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허브 같은 경우, 그러니까 크게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류하는 허브가 있고, 그 다음에 서브단에서 말씀 주신 택배 기사님께서 상하차 하시고 이런 내용들. 근데 허브는 선제적으로 캐파 증설은 지금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롯데 글로벌 로지스라든지 한진이 풀필먼트 서비스나 이번에 물량을 많이 못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대한통운이 마켓쉐어를 늘려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지금 허브 터미널이 구축이 됐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본지암. 예. 자동화 많이 돼 있고. 그쪽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브가 문제인데, 서브 같은 경우에 휠소터라고 지금 도입이 되고 있어요. 거의 다 됐고, 이거는 원래는 기사님들이 그 택배를 다 보시고서 거기에 그 송장 보시면은 바코드라든지 아니면 숫자 코드라든지 뭐 하트 같은 거 그려진 거 보실 거예요. 그걸 보고 다 일일이 손으로 분류를 하는 제가 거거든요. 놀란 게 막 택배 기사들 오시면은 막 지쳐 있고 짜증 나서 옛날에 화가 났었는데 왜 나한테 내시면 내가 안 돼요. 유튜브 너무 그러니까 너무 힘들구나 아니까 저번에 어떤 분이 이제 내가 뭘 받을 게 있었는데 아니 몇 시에 온다고 해놓고 그냥 던져놓고 막 근데 내가 그거 깨지면 안 되는 거여서 전에 갔죠. 아니 분명히 전화는 뭐 이랬을 텐데 아니 얘 목소리를 딱 들었는데 정말 그 지쳐있는 목소리더라. 근데 아니 난 많이 유통에 대한 많은 화면도 보여주고 진짜 오리나 연구원이 뭐 아마존이나 징동이나 이런 데 보면 어마어마하게 이쪽이 어마어마하게 됐다면 결국 CJ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난 가끔 했었거든요. 그쵸. 그 투자를 들어가면
숫자는 잘 안 나오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혼자 했었어요. 좀 마바라틱하게 섹터 담당자가 아니니까 어떨 것 같아요? 이런 계획은 어떤지 회사 측에서는 대한통운 분들 불러서 이런 거 물어보고 싶더라고. 나중에 그런 기획 한번 해보시면 괜찮겠네요.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향후 전략에 대해서 다 향후 전략을 들어봐야 알지. 좋은 건 알겠는데 실제 기업의 경영 입장에서는 비용 코스트와 결국은 그 문제인데 그쵸. 장기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한국 사회에서 장기 트렌드는 살아있거든. 이게 대한통운이 장기적으로 좋아질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노이즈가 굉장히 강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을 좀 가끔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이런 문제를 안 넘어가 주니까 이제. 그쵸. 그러면 택배 기사분들이 직접 분류해가지고 실어가지고 그 체계는 아마 제 생각에는 오래 못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그럼 그걸 다 자동화하고 뭔가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 것 같은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나중에 해줬으면 좋겠다. 그 자동화하는 업체들 전에 한번 해주셨는데 우리나라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일본 기업 말씀. 네, 그런 것들도 찾아주고 그건 다음에 한번 갑자기 다음에 한번. 네. 그런 거 한번 연구해줘야 될 것 같아요. 리서치를. 근데 대한통운이 그게 고민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들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인력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런 이슈들 때문에. 근데 일단은 휠서터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바코드를 일일이 손으로 분류하던 걸 이제는 자동으로 다 분류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한통운 얼마 전 신문 기사 봤더니 막 이만큼 다 쌓여가지고 분류하고 있는 상하차는 다 매뉴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허브에서 서브로 그렇구나. 오는 이제 이 지역의 물량들을 다 쌓아가지고 그 탑차가 오면은 그걸 다시 꺼내서 분류는 지금 되고. 그걸 다시 기사님들이 자동화 안 돼. 이거 딱착 내려. 합차하고 본인 차에 싣는 상차는 지금 해외 거 보니까 진동 착 기계가 착착착 넣어가지고 다 하던데. 예. 그리고 아마존도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차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어서. 근데 또 만약에 그런 게 도입이 되면 택배 기사님들께서는 또 이제 일자리로 잃는다라고 아마 또 반발을 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양날의 검인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희도 지금 이커머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사님들도 뭐 쓱닷컴도 그렇고 대한통운도 그렇고 거기다가 편의점 배달하시는 라이더분들도 그렇고 결국에 다 똑같은 인력의 풀을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런 기사님들이 어디까지 늘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분명히 자동화는 향후에 필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도 그런 내용들을 업데이트를 많이 드리는데 최근에 이제 재밌는 거는 그쪽 물류 관련해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연락을 많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쪽도 최근에 저변을 좀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이 유통이라는 영역이 그리고 내가 혼자 크리에이터로 활동할 계획도 있어요. 제가 여기 이제 현대백화점이 들어오면 그러면은 이제 좀 열심히 다닐 거예요. 맛있는 거 벌써 이게 입이 싸가지고 바로 얘기해 버렸는데. 저도 한번 껴주시는 같이 네. 근데 대한통운이 하여튼 내가 막 장기 트렌드에 관련된 종목을 찾다 보면 항상 생각이 나다가 이거 계속 투자 많이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CJ 그룹에 대한 약간 그런 느낌? 항상 무슨 느낌인지 알죠? 이게 뭔가 좀 주주한테 이렇게 아주 주주에 대한 그게 약하다. 그쵸. 정말 우리나라에 그런 거 기획 한번 해주지. CJ 대한통운 한번 직접 모시고 와가지고 한번 이런 궁금한 거 물어보고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 여기서 한번 기획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TP는 올리셨고 근데 주가가 올라와 있다는 거 감안하십시오. TP를 애널리스트가 올리면 이제 우리가 이념 리서치를 분리해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늘 TP 올렸으니까 오늘 사세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장기적인 걸 봤을 때도 시간이 지나면서 내년 거 이익을 땡길 때 올릴 때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저희와 계속 고민해 오신 분들은 그 의미 차이를 이제는 아셔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대한통운은 좋아서 올리신 거예요. 내가 보니까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내년도 이후의 것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것이 좀 그래도 좀 가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왜냐면 주주들이 여기서 더 많이들 들고 있거든요. 대한통운은 다들. 그래서 내가 혼자 너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건가요? 어떤 지금 방금 의견 같은 것도 아닙니다. 싹다 담당자가 계신데 제가 괜히 말을 했는데 워낙 저도 장기적으로 고민이 되는 종목이어서 지금 당장의 밸류를 보면 너무 아주 뭐 섹시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런가? P로 봤을 때는 그치. 회사가 세전
그래서 이제 경영진들도 그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룹사 전체적으로도 수익성 개선에 올해는 총력을 다하는. 아까 뭐 네이버와 CJ ENM가 아무리 저는 뭐 합종 ENM보다 저 같은 스타일은 저는 전략 쪽에 있기 때문에 나온 숫자들의 트렌드를 보는 사람이면 입장에서 보면 많이 왔다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는데 여기서 다음 단계 가면서 아주 새로운 도약의 시기에 들어가는 건데 그건 무엇일까가 되게 궁금한 종목이어서 이건 좀 더 깊게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리온을 재편하면서 좀 직접 우리가 애널리스트와 얘기보다 진짜 기업 관계자 기회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우리나라 연구는 가능하니까 한번 다음에 한번 그런 거 한번 네, 기획하는 네, 네, 걸로 네. 오늘 마무리 칠까요? 레벨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해줄래? 오케이. 혼자 한 번 더 이제 레벨업을 그걸 나도 계속 할 수 있을까 그거를?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첫째 단가 올리는 거. 근데 이건 쉽지 아. 않을 것 같아요. 어? 네, 단가를 올리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네, 단가 요즘 올리고. 분위기에서 네, 쉽지 지금 않다. 중국은 뭐 1,000원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어가지고요.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이뤄진다면은 리레이팅의 근거가 하나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조금 더 확률이 높은데 이제 네이버와의 스마트 스토어 셀러들이 지금 거의 40만 명 가까이 있다. 요즘 하나 약간 섹터 담당자들한테 뭐 이제는 약간 재편됐기 때문에 내가 더 이런 얘기를 하는 편이니까 그냥 플랫폼으로 모든 걸 밸류에이션 그 프리미엄을 정당화하는 분위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하면 이제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인가요? 그렇죠. 고객사 그러니까 더 추가적으로 지금 보관료까지 받으면서 거기다가 간선하고 집화 과정이 생략이 되니까. 나는 그냥 택배 물동량 추이 막대기 그래프 보면서 이게 확 늘어날 것 같지가 않아서. 근데 이커머스로 가는 거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수순이에요. 이번에 이렇게 저희가 학습 효과를 통해서 다시 돌아가지는 못할 거예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온 레벨이 이렇게 와 있는데 네. 여기서 또 한번 이렇게 가기는 만만치 않아 보인다는 거지. 아닌가요? 또 여기서 더 성장폭 자체가 내년에는 좀 그치. 부담스러울 수 있죠. 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베이스가 올해 높으니까. 너무 코로나 이게 미래였는데 코로나가 앞당겨줬어요. 미래에 그래서 이미. 확 당겨버리니까 이렇게 당겨버리니까 이게 다시 사람의 기대치는 이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다. 네. 정신 무슨 말인지 네, 알겠지. 네, 나 네. 같은 사람은 그 그로스가 보여줄까? 그러면 다음 단계 걸 하려면 이제 정말 더 효율화되고 그렇죠. 자동화를 하고. 딴 거를 다 뺏어와야 된다는 거지. 자동화에서 선투자해가지고 네. 다 뺏어오면 디엔드가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런 의지가 있을까? 여기가 자본이 있나? 뭐 이런 고민들. 의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섭외를. 그래. 네, 그거 사이버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거야. 그 의지가 있는지. 의지가 있어서 다 먹겠다고 하더라 알려들면 아마 다 여기로 하겠죠. 그럼 여기가 엄청난 시설이 돼 있고 사실은 다른 업체께 다 나가도 여기로 다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래서 마켓컬리도 여기다 나가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건들이. 그렇죠. 네이버도 여기로 나가고 뭐 나가고 그럼 어마어마한 그게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요즘 저도 관심이 많은 예전부터 관심도 많았지만 이렇게 어떤 의미 있는 레벨을 넘어서 도약할 수 있는 그 뭔가 촉진제가 뭘까 사실 잘 안 나왔더라고 숫자로는. 그러니까 뭐냐 이렇게 재무 구조가 탄탄한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많은 회사가 아니어서 그 PC 그룹이 좀 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이거 뭐 괜찮겠지? 그랬는데 괜찮을까요? 뭐. 아니 뭐 사실이니까 다트 들어가면 나오니까.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전 그 내용 참고하고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그러면 마지막 정리요? 예. 예. 마지막 정리? 다 끝난 건가? 다 예. 다 내가 너무 했습니다. 떠들어서 또. 아닙니다. 예. 알았어요. 갑자기 대한통운 그거 말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고 유통기한은 좀 더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하셔야 될 텐데 이제 유통뿐만 아니라 뭘 또 할까요? 뭐 스마트 물류도 뭐 다 하고 뭐 팝콘 맛 돈 되는 건 다 뒤져. 그거는 제가 정한 거니까 제 거 뺏지 마세요. 예, 그럼 저 도장 깨기 스마트 작업을 할까요? 제가 장기간 가져왔던 저희 미각을 최대한 보여드리는 시간. 저의 엄청난 미각. 제가 얼마 전에 동네에 그 유명한 셰프가 차린 중국집을 가서 제가 딱 그 말을 했어요. 약간 어떤 부분이 강화됐으면 좋겠다 했더니 오. 주방장이 나왔다는. 그렇게 하면 너무 대중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겠다 그래서 아니라고. 요즘 시대는 대중적이지 않아야 된다고 내가 조언을 해드리고 왔다는. 그래서 내가 순간 자신감이 생겼지. 미각에 대한 자부심. 미각은 다른 감각보다는 사람들이 살쪘다고 제가 감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미각은 뛰어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래서 간장 맛도 제가 구별을 좀 하거든. 그러니까 기꼬만 간장과 국내 간장의 차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잘난 척을 한 번 했더니 누가 간장을 종지를 놓고서 맞춰보라고 했는데 사실은 맛의 차이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찍었는데 맞았어. 그래서 그날 거의 경악을 했던 이 얘기 혼자 재밌어 하는데 정말 그날 너무 웃겼는데 딱 맞서 이렇게 했더니 맛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어떡하지 하다가 이거 또 기꼬망 간장이 맞아가지고 기꼬망은 일본 간장인데 이런 거 말하면 요새 문제되지 않나 일본. 아 일본이요? 오케이. 재미도 없는데 괜히 재미있는 척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사소한 것을 즐거워하는 스타일이어서 팝콘 가서 간장 한번 하시죠. 그렇지. 일찍 가서. 이길 수 있어. 알았어.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그 게임 좀 마저 우리 염노찬 연구가 게임을 마저 해달라는 의견도 많던데. 아 저는 하고 싶은데. 염노찬이 자신이 그 크리에이티브로서 뭔가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자극적으로 가는 거야. 막 제목도 너무 자극적으로. 그러니까 예. 그 거기는 약간 자극적인 컨셉으로. 난 원하지 않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이렇게 실험 소리를 하는 거는 뭐 투자라는 게 즐거워야 되고 우리가 돈 벌다 하는 거는 돈을 벌어서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질 수 있고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건데 아마 이리온과 함께 한다면 그런 행복을 갖는 기회를 갖지 않을까. 갈수록 DJ처럼 돼. 오늘 너무 잡스러운 얘기만 해서 분명 댓글은 안 좋게 달리겠지만. 아니 간장 너무 좋았는데. 네, 간장? 네. 진짜로 맞췄다니까? 진짜 이거를 난리 쳐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내가 가장 승리하는 순간 중에 하나로 기억이 나요. 마무리 칩시다. 네. 예, 대한통운 할 때는 그거 아까는 말만 한번 좀 추진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리온 시청자분도 그거를 알 단계가 온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애널리스트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애널리스트가 1차 정보자들한테 무엇을 질문하고 무엇을 얻어오는지 그리고 또 하나 최영산 연구원한테도 얻어내려고 정말 올인한 연구원한테도 얘기했는데 아마 기초 세미나도 한번 좀 준비해 주시고 뭐 화장품도 좋고 유통도 좋고 요구가 너무 많죠. 아유 적당합니다. 살은 더 빠지겠네요. 알았어. 마무리 칩시다. 예. 함께 고민하시죠.